안녕하세요. 일토항사입니다. 1월 9일 국내 경기 5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한국전력하고 KB손해보험 경기인데 전반기 좀 마지막 분위기가 좀 양팀이 극과 극이었다. 그 팀의 대결인데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3라운드 마지막 경기들을 보면은 코트에서의 팀 분위기가 진짜 가장 안 좋은 팀? 대한항공도 진짜 안 좋았었는데 대한항공보다도 안 좋을 정도로 그냥 선수들이 득점을 해도 막 파이팅 이런 모습이 굉장히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범실을 하거나 이런 순간에 그냥 뭐 서로 그냥 이 짜증나는 그거를 감정을 계속 표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코트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못했고 이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킹이 좀 살아나주면서 3라운드 마지막을 이제 4연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은 팀, KB손해보험은 가장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현대캐피탈 다음으로도 가장 좋았던 팀 코트 분위기가 좋았던 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직전 경기 이제 한국전력이 패배를 했는데 서재덕의 공백이 조금 확실히 느껴졌던 게 리시브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이 공수 모두 잘 안 풀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 이번 경기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이 서재덕이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안 좋았던 팀 분위기를 반등시키기에는 충분한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뭐 한국전력의 경기력을 한 번쯤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충분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 후반기 첫 경기에서 반등을 하냐 마냐가 저는 앞으로의 한국전력의 이 배팅할 때 조금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는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어쨌든 뭐 최근 경기력만 보면은 한국전력이 뭐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모든 포지션에서 밀리고 있다고 봐도 좀 무방한 그런 상태이고, 올 시즌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도 3전 전승으로 KB손해보험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승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손해보험 승, 그리고 이제 핸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패스하고 싶은데 어쨌든 뭐 일반 승패 같은 경우에는 KB손보 승, 그리고 이제 핸디는 패스, 그리고 이제 언더 오버 쪽은 오버 쪽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뭐 무조건 지냐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임성진이 본인의 역할만 잘해준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변을 만들 수 있는 팀이 충분히 한국전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KB손해보험 승리를 보긴 하지만 좀 배당 대비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는 부분, 이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IBK 기업은행하고 페퍼저축은행 경기인데, 올 시즌 홈에서의 성적이 아쉬운 IBK 기업은행이긴 하지만 홈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진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팀들을 상대로는 모두 승점 3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홈에서의 3승 5패 기록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빅토리아가 3라운드 후반에 조금 김하경 세터와의 호흡 문제, 그리고 체력 문제로 인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기가 이제 10일 이상의 휴식을 거치고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다시 조금 부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항상 IBK의 기업은행의 문제가 빅토리아 대각 쪽에서의 해결해주는 선수들이 조금 없었다는 부분,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번 경기부터 이제 이소영이 조금 전위에서의 공격이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전에 비해선 조금 공격력이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IBK 기업은행은 브레이크 타임 이후로 조금 이제 반등의 포인트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페퍼저축은행은 뭐 직전 두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삼각 편대가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부분이 확실한 단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경기력에 대해서 안정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IBK 기업은행이 이제 페퍼저축은행만 만나면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새 시즌 내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 시즌도 이제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3전 전승을 기록 중이고, 그리고 뭐 올 시즌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확실히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IBK 기업은행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홈 2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IBK 승, 그리고 이제 IBK 마헨, 그리고 언더 오바 쪽은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0 혹은 3대1 IBK 기업은행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하고 LG 경기입니다. LG는 이번 경기부터 이제 대체 용병인 그리핀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나온 평가로만 보면은 2옵션 역할도 조금 애매하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신장이 2m 3cm로 준수한 편이고 탄력이 좋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KBL 데뷔전의 경기 내용을 무조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경기를 조금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레이가 없는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가장 안정적인 공격 1옵션이
타마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 삼성전에서 코번이 골밑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타마요가 리머텍 과정에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예 그냥 안 올라 그 코번 앞에서는 올라가지 못하는, 레이업조차도 뜨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조금 타마요도 고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결국 이제 이러한 경기들 중에서는 외곽 지원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LG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점 야투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고, 타마요가 수비가 준수한 편이긴 하지만 본인보다 신장이 좋거나 운동신경이 좋은 매치업 상대한테는 많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원석하고 구탕이 조금 좋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일반 승패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승, 그리고 이제 승호패 삼성승, 그리고 이제 삼성프렌, 그리고 이제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고양 소노하고 KCC 경기인데, 지금 KCC는 부상자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노도 뭐 최근 부상 이슈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 경기부터는 이제 이정현하고 최승욱이 돌아오기 때문에 확실히 주전 베스트 5 라이더만 봐도 소노가 더 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뭐 지금 KCC에서는 주전 베스트 5 중에서 3명인 허웅하고 송교창하고 최준용 이 3명이 결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확실히 주전 베스트 5 라인업도 소노가 위에 있고, 벤치의 뎁스 차원에서도 지금 뭐 KCC는 이 3명뿐만이 아니라 전준범하고 그다음 정창영도 부상으로 지금 결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뎁스적인 차원에서도 소노가 더 위에 있는 그러한 상태로, 저는 뭐 그냥 이번 경기는 소노 승, 그리고 이제 소노 승호패 승, 그리고 이제 소노 마헨, 그리고 언더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C가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승현, 버튼, 윌리엄스 이 선수 이외에 다른 한 선수가 조금 폭발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근희 선수 말고는 뭐 10득점 중반, 15득점 이상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김동현이나 에스피톨라 뭐 이런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아봤자 10득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근희 말고는 결국 폭발적인 스코어링을 해줄 선수가 없고, 최근 이근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슛감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3점이 폭발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근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슛감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지만 수비에서의 약점이 확실히 두드러지는 자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이 폭발한다고 해도 수비에서 결국 이제 까먹는 게 굉장히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근희의 활약을 기대하고 KCC를 보는 거는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그냥 고양 소노 승, 어쨌든 승호패 승, 그리고 마헨, 그리고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BNK 썸하고 신한은행 경기인데, 양팀 모두 직전 경기 승리를 기록을 했고, BNK 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수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신한은행을 상대로도 통할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드 쪽에서는 뭐 리카, 홍유순, 최이샘 이 3명이 어쨌든 인사이드 공략이 가능한 자원들이고, 뭐 이경은하고 신지현, 최이샘 이 3명은 또 외곽 지원도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BNK가 지역 방어를 들고 나와도 외곽 슛을 통해 가지고 지역 방어를 깰 수가 있고, 1대1 맨투맨을 들고 나와도 이 리카하고 홍유순 같은 경우에는 1대1 포스트업이라든지 어쨌든 뭐 드라이브인, 뭐 어쨌든 아이솔레이션 이런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BNK 썸이 어떠한 수비 전술을 들고 나와도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신한은행이 그래도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지금 BNK 썸이 홈에서 지금 최근 3경기에서 실점이 50점 초반이거든요. 근데 신한은행은 이것보다는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50점 후반대는 무조건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신한은행 선수들이 수비력이 조금 좋지 못하다는 부분인데, 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 밑에서의 림 프로텍팅 능력은 어느 정도 이제 신장을 기반으로, 이 사이즈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잘 가져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상대의 이 퍼리미터 수비가 아예 안 된다는 부분. 근데 이 김소니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골 밑에서의 단순한 득점보다는 슈터치가 좋기 때문에 미드레인지 게임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엘보우 지역에서의 결국 이 득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리카가 이 엘보우 지역에서의 수비가 안 된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뭐 김소니아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리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이 최이샘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단점이 발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수비 상황에서. 근데 이거를 두 가지 다, 리카의 느린 발 그리고 최이샘의 느린 발을 공략할 수 있는 게 이소희의 빠른 발이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소희도 이번 경기에서 조금 좋은 활약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BNK 썸이 박혜진, 이소희,
김소니아 이 세 명 중에서 두 명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어느 팀이든 이기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경기에서 뭐 수비력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엔 이제 BNK 썸승 그리고 이제 스모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무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BNK 썸 대승도 조금 그려지는 경기여가지고 엄청 좋아 보이진 않고 어쨌든 뭐 핸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프랭 갈 바에는 안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핸디는 패스하는 게 맞고 스모페를 갈 거면 그냥 무, 그 다음에 일반 승은 BNK 썸 승, 그리고 원더 오버는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